네, 그러면은 요 유니티에서 같이 구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하느라고 추가를 해놨는데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저 인스펙터에서 보이는 거는 XR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XR 오리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트래킹 오리진 모드가 달려있는 XR 오리진 컴포넌트가 있고 인풋 액션 매니저라는 컴포넌트가 달려 있습니다. 디폴트로 프리팹에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로코모션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두 개의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이죠. 두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로코모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로코모션 시스템이라는 컴포넌트 하나하고 두 번째로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로코모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방식이 텔레포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뒤쪽에 가서 볼 거지만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컨티뉴어스 무브먼트, 뭐 스냅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이동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를 선택을 했건 어쨌든 저 XR 오리진 자체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를 제어하기 위한 매니저 컴포넌트 같은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다.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한 컴포넌트가 일단 하나 붙어야 되고,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개 중에 뭘 사용을 해서 이동할 거냐는 머시기 프로바이더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미리 보자면 프로바이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개가 있죠. 컨티뉴어스 어쩌고저쩌고 프로바이더하고 스냅턴 프로바이더하고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VR 컨텐츠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동을 하게 할 건지, 이런 방식으로 뭐 얘는 턴이니까 좀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게 할 건지를 그냥 요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 XR 오리진에다가 추가를 하면은 별도의 뭐 긴 코드 작성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XR 오리진에다가 준비를 해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동하려면 아까 PPT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렇게 레이가 있고 거기다 눌렀다 떼면은 이동을 하게 해야 되죠. 그거를 위해서 이 카메라 오프셋의 차일드로 XR에 레이 인터랙터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줘 볼게요. 자, 사실 지금 이 레이 인터랙터를 추가를 했고, 이 레이 인터랙터를 보면은 XR 컨트롤러, XR 레이 인터랙터, 라인 렌더러, 뭐 XR 인터랙터, 라인 비주얼 이런 컴포넌트 4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레프트 핸드에서는 다이렉트 인터랙터로 바꿔놨고,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에 보면은 똑같이 얘네 넷이 달려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컨트롤러를 들고 여기서 레이가 나가고 있는 기능을 하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VR 개발을 하실 때 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이 HMD랑 달려있는 컨트롤러가 2개니까 이 게임 안에서도 컨트롤러 왼쪽 오른쪽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 게임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오른손 컨트롤러가 있지만은, 지금 이 오른손 컨트롤러는 뭐죠? 이런 물체들 잡을 때 사용을 하도록 제가 뭐 기능이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텔레포테이션을 위한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 레이 인터랙터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뭐 큐브를 하나 달아봅시다. 너무 크니까 좀 작게 0.1, 아이고,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레이 인터랙터 자체를 이 큐브가 표현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씬에서 보면은 여기 카메라 위치에 그냥 달려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 오프셋, 차일드로, 이 포지션 000으로 달아놓은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내가 이 오른손 컨트롤러를 움직이고 왼손 컨트롤러를 움직여도 지금 이 레이 인터랙터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프트 핸드 컨트롤러 제가 방금 움직여서 위치 움직여졌고,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도 제가 움직여서 따라서 잘 움직여졌어요. 근데 레이 인터랙터는 안 움직였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달려 있는데 왜 안 움직이냐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자의 실제 하드웨어의 움직임을 받아서 이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얘가 하고 있거든요. XR 컨트롤러라는 애가 하고 있는데, 정지를 해놓고 얘를 펼쳐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 비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오른손에 들고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입력 값을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풋 매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추가한 그 레이 인터랙터도 컨트롤러의 입력을 받아서 저기다 적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 설정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일일이 다 설정해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컴포넌트의 값들을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든 요 오른쪽 위에 요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카피 컴포넌트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피 컴포넌트를 해주시고, 이 레이 인터랙터, 아까 비어 있었던 이 레이 인터랙터로 가서 똑같이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즈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컴포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이 프로퍼티들이 다 여기에 복사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UI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죠. 눌러졌네요. 하면은 이렇게 라이트 핸드 컨트롤러랑 똑같이 모든 값들이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오른손 컨트롤러를 움직이면은 이제 이 큐브를 알 수 있죠. 이 큐브가 내 손 지금 컨트롤러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브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하이라키 상에서는 이 레이 인터랙터라는 애를 텔레포테이션을 위한 컨트롤러 입력으로 활용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 모양이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 프리팹 같은 것들은 그냥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이제 큐브도 없애주고, 라이트 핸드 텔레포테이션 레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얘는 물건 집을 때 쓰는 거, 얘는 텔레포테이션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실제로 내가 저기로 이동할 수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얘를 추가를 해줬었는데 얘도 지우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우클릭하고 XR에 보시면은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 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아라는 거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텔레포트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XR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아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그냥 판이 하나 생깁니다. 판이 하나 생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했던 이런 플로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 좀 펼쳐볼게요.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가 이제 사용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될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을
구현해준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얘를 사용자 앞쪽, 저 앞쪽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좀 깔아주고요. 이제 사실 준비가 다 됐거든요. 조금 앞으로 당겨오고 실행을 해가지고 자, 지금 자, 왼손 컨트롤러로 아니죠, 오른손 컨트롤러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 지금 바닥면을 가리키면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놈이다 라는 의미에서 얘가 흰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G키를 누르면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텔레포테이션이 일단 구현이 됐어요. XR 오리진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XR 오리진 선택해 놓은 상태니까 이 왼쪽 씬 화면에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랩을 하면 거기로 이동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처음에 시작 지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텔레포테이션 2번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지금 씬에서 보자면 이 바닥면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설정해 놓은 이 플로어, 얘네들은 지금 텔레포테이션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가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안에만 지금 텔레포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반대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가 지금 만들어둔 이 전체 노란색 플로어도 내가 여기다가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한 영역이 된다는 이야기죠. 테스트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제 이 플로어 전체가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바닥면이 넓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면 벌써 저기서부터 한참 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결국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XR 오리진 자체에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매니저 같은 코드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되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을 추가한 요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다시 오리진 있는 데로 가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클릭해서 XR에다가 아까 뭐 보셨겠지만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 말고 텔레포테이션 앵커라는 놈이 있거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요. 좋아요. 텔레포테이션 앵커를 추가를 해봅시다. 텔레포테이션 앵커가 추가가 되면은 아까처럼 바닥면이 하나가 생겼고요. 좀 앞쪽에다가 두고, 지금 요 씬 창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파란색 네모를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렇게 앵커라고 차일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면 안에서. 자, 이쪽 왼쪽 위 끝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지금 요 새로 만든 요 하얀색 텔레포테이션 앵커 중에 어딘가를 선택을 해서 텔레포테이션을 하면은 무조건 이 앵커 위치로 오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 파란색 박스 위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에서 아무데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두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영역 중에 어딘가를 선택을 하면은 무조건 이 위치로 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냥 사용자한테 뭐 여기로 한 번에 가게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만드는데 뭐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서랍 앞으로 가서 서랍을 잡아서 열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사용자가 서랍만큼 가까이 가려면 이 텔레포테이션을 잘 조정을 해서 서랍 바로 앞 위치에 딱 이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서랍 바로 앞에 앵커를 박아두면은 사용자가 그냥 대충 요 비슷한 영역 어디만 클릭을 해도 자동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의도하는 위치에 오게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 방탈출 류의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텔레포테이션 앵커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가 절로 가서 서랍 열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텔레포테이션만으로 내 위치를 가상 공간상에서 정확히 제어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로 설정된 데는 그냥 내가 아무데나 그냥 찍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포테이션 앵커로 지정이 된 데에는 내가 어디를 찍건, 이 X 표시된 어디를 찍건 이 실제 앵커 위치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뭐 별로 설정할 것도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텔레포테이션을 구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